제목은 이제 이코노미가 굉장히 부밍하고 있다. 굉장히 뜨겁죠, 지금. 주가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좋은 뉴스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피크 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잖아요. 제목이 이게 약간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As Good As It Gets니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영화 제목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이콥이란 분이 이제 Head of Investment Strategy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막 발표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빠른 속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나갔죠. 저번 주죠. 그래서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가 월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 정도 상승했어요. 이게 수치로만 보면 이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는데, 리테일 세일즈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각도를 보시면 이게 결국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완전 수직 상승,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거의 코인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컨 하이스트 설지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어떤 상승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10월에 비해서는 17% 정도 높게 나왔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또 나오는 비즈니스 아웃룩 서베이가 있는데, 1973년 이후로는 보지도 못할 만큼의 좀 좋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고용 지표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페드에서는 그 리얼타임 포캐스트 하는데, 첫 번째 그 GDP 성장을 애뉴얼라이즈겠죠.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8.3%, 6% 이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8.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코퍼 earning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500개, S&P 500개 기준으로 회사 중에 지금 36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36개 중에 27개가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지금 다 비팅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제 질문이 의미심장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를 찍은 거냐?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없는 거냐 앞으로? 근데 이제 JP모건의 뷰는 좀 희망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염병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피크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유로 약세로 보시면 알겠지만 락다운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냐면, 지금 오픈 테이블 레저베이션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식당 같은 데서 아마 테이블 잡고 밥 먹는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전염병 사태 이전에 지금 한 40% 정도가 이제 뒤쳐져 있다. 그때 대비.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몇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의 회복과 어닝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피크를 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분기에 국한해 봤을 때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해서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유로피안 캐첩이죠. 이번 주 후반부에 됐을 때는 좀 유로하고 좀 파운드가 좀 반등을 했어요. 어떻게 달러가 좀 꺾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완전 뒤쳐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레가드인데, 2분기 때는 백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보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G10 커런시 대비 유로가 약세를 보였고, 이어 투 데이스로 유로스탁스가 이제 전염병 사태 전 레벨에서 봤을 때 한 9% 상승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 상승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레가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2분기에서 한마디로 좁혀진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유로랑 이제 유로피안 주식이 괜찮다, 그게 결론인데,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유로피안이 리오프닝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5천만 분량이 도스가 이제 지금 Q2에 이제 풀리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 이런 쪽에도 계속 백신 보급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핵심이 작년이랑 보시면 약간 좀 비슷한데, 작년은 확진자 수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였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출렁이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미 치고 나가고 있고 영국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유럽이 좀 레가드였는데 유럽에서 2분기에는 이제 펜트업 디맨드가 이제 미국처럼 이제 점점 빨라질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의 항공주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만약에 항공주에 대해서 지금 배팅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항공주 말고 유럽 항공 중에 라이언에어라고 있거든요. 이 이어 투 데이시 보면 플랫이에요.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 미국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어 투 데이 35%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미국 안에서만 봤을 때도 이제 뭐 밸류냐 그로스냐 이런 섹터의 로테이션도 볼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죠. 미국이 이제 강남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먼저 돈을 벌고 갭 투자로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강북하면 이제 약간 유럽 같은 경우죠. 선진국으로 볼 경우 말씀드리니까 서울을 선진국으로 보나 그러면 그 트레이드 아이디어는 롱 유로, 그러니까 유로가 이제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유로피안 에쿼티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미즘의 피크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가 이제 오히려 금리가 미국 채 금리가 상승한 것처럼 이제 유럽의 금리도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반대로 이제 연준회가에서는 낙관론의 피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이버전스죠. 유럽과 미국과의 갭이 줄어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요. 이게 왜냐면 유로가 강해지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 인덱스라고 그때 바스켓을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 내역에서 유로가 57.6%거든요. 엔화가 14% 정도 되고 스털링이 12%니까 사실은 유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유로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사실 이머징도 조금 이제 지금 언더퍼포밍하는 게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쿼티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캐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이제 얼닝스 퍼 쉐어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고. 유로스탁스 600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똑같은 논리예요. 미국이랑 똑같은 논리인데 그냥 이제 시차를 두고 그동안 이제 레가드였던 게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미국의 S&P5가 100가 있으면 유럽의 유로스탁스 600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떨어졌죠. 작년 3월에. 그러고 나서 미국은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는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스피드 있게 디사이시브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유럽은 막 이해관계 많으니까 한이 많이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프리 코비드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하지만 뭐 별로 올라간 게 없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서 S&P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유로스탁스가 뭐 이걸 초월한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이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좁혀지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좀 옆으로 기면서 아니면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가는 속도를 더 가파르게 가면 좁혀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의 보급이 2분기에서 유럽은 좀 1분기에 망한 걸 좀 망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과열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한마디로 부양책이란 부양책은 다 나왔는데 6.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지금 GDP의 35% 정도 되는 2020년도, 그 2021년도에 걸쳐가지고 했다 이거죠. 트릴리언 달러가 이제 25%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퀀터테이티브 이징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완전 과거에는 어땠냐면 재정정책을 쓸 때는 통화정책을 약간 긴축하듯이 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풀어버렸잖아요. 재정정책도 쓰고 통화정책도 쓰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좋은 건 다 나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약간 버틀렉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한마디로 공급 쪽에서 약간 좀 버틀렉이 생기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게 좀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기업들의 어닝에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겠냐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스킬셋이 좋은 사람들을 바로바로 이제 다시 찾기가 쉽지 않지 않냐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2분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요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세진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디맨드가 커지니까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게 코어 CPI 이게 거의 한 2007년 이후로 14년 만에 2.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런 수치가 굉장히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다 하는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지금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뭐 1.5까지도 빠졌었는데 굉장히 놀랐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더 반등을 하고, 은행이라든지 기존에 1분기 좋았던 시클리컬한 애들 좀 차익 실현도 있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시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뭐 1분기 좋았던 시클리컬한 애들을 다시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되냐. 그런 어떤 의문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게, 여기서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블랙스톤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블랙스톤 참고로 올해 연말까지 10년물 국채금리 2% 정도 봤는데, 내년 정도 되면 2.5%, 3%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키시하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금융 섹터, 특히 은행들,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 이런 쪽에 인플레이션에 좀 해칭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는 2007년도 피크를 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실적도 좋아지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은행에 대한 멀티플이 더 상향 조정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 에셋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산업용 어떤 커머더티 이런 것들, 구리 뭐 이런 거, 알루미늄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명목국채, 트레저리를 좀 이제 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롱 듀레이션 에셋이죠. 이거 블랙스톤이랑 되게 비슷해요. 블랙스톤도 2분기 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트레저리에 관한 건 비슷했는데, 롱 듀레이션 에셋보다는 이제 숏 듀레이션 에셋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JP모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롱 듀레이션 에셋 중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포함이에요. 그 하이퍼 그로스 성장주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적자인데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다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당장 3년 안에 뭔가 캐시플로우가 당장 나오지는 않더라도 길게 늘렸다고 봤을 때 성장성이 높다 생각하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데 멀티플이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파이낸셜의 이제 relative P ratio를 보는데,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봤을 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금융 섹터의 이제 상대적인 P 레이쇼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좌측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우측이 이제 relative P ratio, 지수에 대비 뭐 이 섹터만 봤을 경우에 이제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금융주들이 멀티플이 상향 조정된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earnings에 관한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 원래 애널리스트들의 그 S&P 500 EPS 전망이 $176였어요. 그게 이제 전염병 사태 이전에 약간 그거보다는 8% 이상이고, 2020년보다는 25% 상향 조정인데, JP모건은 이게 상당히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기업들의 발표만 봐도. 그래서 이제 카탈리스트인데, 그래서 만약에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실제로 까보니까 거의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2021년 S&P 500에 대한 EPS 전망이 아까 176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컨센서스라면 200까지 충분히 보는 거죠. 그래서 200 정도를 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주식시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PS가 12개월 동안 예를 들면 이제 200으로 간다 그러면 멀티플을 20을 만약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4,400이 나오는 거죠. S&P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멀티플의 익스펜션까지 생긴다. 뭐 어떤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요. 뭐 전염병 사태가 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것이 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PE가 다시 익스펜션 되면서 23배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200에 23배면 4,600까지도 본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블랙스톤에서 이제 다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테이블인데, 요게 있어요. 그 매트릭스인데,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물론 이제 블랙스톤 모델이에요. 12개월 트레일링 이제 EPS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1.75 사이에 있죠. 근데 어쨌든 블랙스톤은 2%나 뭐 2.5%, 3%까지도 내년을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허키시하게 보는데, 이게 좀 모델은 달라요. JP모건하고. 근데 어쨌든 JP모건은 지금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이번에 잘 나올 것이다 해서 200대를 보는 거 아니에요, EPS를. 블랙스톤 모델을 JP모건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한 2% 본다. 그러면 200으로 보면 이제 4,100 정도가 이제 페어 밸류라고 보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 2%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연말에 됐을 때 뭐 한 1.75, 1.54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 서프라이즈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이게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200불이 아니라 뭐 210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죠. 그러면 210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설사 2%를 간다고 해도 10년물 국채가 2%를 간다고 해도 4,300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JP모건이랑 모델은 달라요. 그냥 이제 그 JP모건의 시나리오를 이제 블랙스톤 모델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본 건데, 짬뽕을 시켜본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